안녕하세요, 김남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트렌드 코리아 TV 오늘은 아주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이제 2022년도 하반기를 향해서 질주하고 있는데요. 대외적으로는 뭐 인플레이션도 심해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도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도 아주 오래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각종 자산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요. 또 이대로 가다 보면 우리나라 경제가 큰 위기가 닥치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올 하반기 경제가 어떻게 전개될까 하는 경제 전망을 함께 들어보는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예, 오늘 이 자리에 NH투자증권의 백창규 연구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에서 주식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백찬규 연구위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기억하시는 분 계시겠습니다만 백 연구위원께서 작년 말에 출연하셔서 경제 전망과 더불어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만한 여러 ETF들 소개해 주신 바 있는데요. 우리 백 연구위원님께서는 굉장히 그 경제 전망에도 해박하시고 이론과 거시 경제를 이제 주식 투자와 시장에 연계시키는 그런 작업을 많이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에 우리나라 누구보다도 가장 적임자가 와주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다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지금 최근 경제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나요? 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2020년 상반기 올해죠. 여름 전에 경기 국면이 좀 변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융 환경도 심하게 요동을 한번 쳤는데요. 경기는 총 4개로 구분이 됩니다. 4개요? 예, 네. 마치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회복, 성장, 둔화, 예, 그리고 침체의 과정을 겪는데 지금은 뭐 완연하게 둔화 국면에 진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국면에서 대표적인 특징이 주식과 같은 선행 지표 좀 하락하게 되어 있고요. 또 산업 생산이나 뭐 동행 지표 같은 경우에는 좀 피크를 통과하는 이런 과정을 보이게 됩니다. 저희가 작년 말까지 한번 겪었던 것이 바로 성장 과정이었습니다. 성장 과정에서 흔히 나타나는 것이 과잉 유동성인데요. 대표적으로 뭐 명품 못 사서 안달이 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대부분 또 주위에서 차를 한 번씩 바꾸게 됩니다. 실업률은 낮아지고 또 임금은 많이 올라가게 되는데 그것보다 빠른 것이 최근에 나타난 바로 물가입니다. 물가. 네. 이번에는 뭐 전쟁도 터졌고요. 또 공급망 이슈까지 터지면서 더 빠르게 좀 물가가 올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요,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물가를 잡고자 금리를 굉장히 빠르게 올립니다.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자금 조달을 좀 힘들게 하고요. 또 신규 투자나 소비 확대가 아무래도 좀 과거의 말처럼 그렇죠. 들리는 지금이 됐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키워드 중심으로 한두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볼까요? 아까 이제 경기는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회복, 성장, 둔화, 침체의 4국면을 맞는다. 근데 지금은 둔화 국면이 아닌가 싶다 말씀 주셨는데, 그렇다면 침체가 앞에 있다, 뭐 이렇게 가을이면 겨울이 앞에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뭐 뒤에 가서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네네. 이번 침체는 과거만큼 고통스럽거나 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요? 예. 그거 좀 희망스러운 이야기입니다. 다행히 겨울이 꼭 오듯이 경기도 이 침체를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번 경기 국면이 워낙에 좀 짧기 때문에 이 침체 구간도 예년보다는 훨씬 더 줄어들게 될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성장 직전까지 과잉 유동성 말씀 주셨는데, 네. 이제 쉽게 말하면 시장에 돈이 많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한테 많은 고통을 줬지만 그 팬데믹을 극복하려고 중앙정부들이 돈들을 많이 풀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과잉 유동성으로 나타났고 시중에 돈이 흔하니까 말씀 주신 대로 이제 뭐 명품도 사고 맞습니다. 차도 바꾸고 투자도 더 많이 하고 예. 이제 이랬는데 그 과잉 유동성이 물가를 자극하고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니까 시장에 이제 돈이 조금 줄어들면서 지금 보는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최근 경기 국면 변화의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네,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큰 요동 없이 꾸준하게 성장을 하면 참 좋겠지만 또 인간사가 그렇죠. 순탄하지 않은 것처럼 경제도 똑같습니다. 이번 국면 변화의 핵심은 바로 공급이었던 것 같습니다. 공급. 네. 저희가 수요가 있다면 또 공급이 돼야지 이 경제학이 돌아가게끔 됩니다. 수요 공급의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공급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공장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이 뭐 코로나19도 있었고요. 또 그거를 정치적으로 하려한 정치인들도 있으면서 전 세계 공장이 일단 멈췄습니다. 다만 유동성도 많고 돈도 많다 보니까 수요는 뭐 거침없이 올라갔고요. 수요 공급이 미스매칭 되다 보니까 이번에는 물가는 올랐고 여기에 전쟁까지 터지면서 이 국면 변화가 생각보다는 좀 빠르게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네요. 저희가 이제 뭐 경제 두 축이 공급과 수요인데 그동안 저희 수요 얘기만 했었거든요. 공급은 좀 주어진 것처럼 뭐 당연히 슈퍼에 가면 물건이 있고 자동차는 늘 안 팔려서 세일을 하고 있거나 신차 나와서 신청하면 바로 차 받을 수 있고 근데 물건을 어떻게 파느냐 수요를 어떻게 만들어내고 관리하느냐 그게 이슈였는데 최근에는 뭐 자동차를 1년씩 기다려야 하고 돈 주겠다는데도 물건이 없는 소위 공급이 애로를 겪는 국면은 정말 7, 80년대 발전연대 이후로는 처음 겪어보는 일인데 놀라운 체험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공급이 한번 멈췄기 때문에 물건을 사는 쪽,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미국의 물가가 굉장히 빠르게 올랐습니다. 미국의 물가는 금리하고 연결이 되고 또 금리하고 연결이 되다 보니까 채권, 환율, 뭐 수출입까지 다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영향이 가게나 기업에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봤을 때 자금을 조달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대출받기도 힘들어지고요. 신산업도 좀 투자하기도 힘들고요. 또 결국엔 이렇다 보니까 저희는 좀 과거의 경험상 저희가 체득된 게 있기 때문에 이러다가 또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또 공포심리까지 조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돈을 마련하기 어려워졌다. 맞습니다. 그런 말씀들인데 이제 돈 기업도 필요하고 우리 소비자도 필요하겠죠. 근데 기업 경우는 요새 이제 기업 공개를 준비하던 기업들이 줄줄이 연기를 하고 또 스타트업들도 투자 받아야 되는데 후속 투자에 지장이 생기고 그걸 정말 요새 흔히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소비 트렌드를 주로 보기 때문에 소비자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좀 궁금하거든요. 그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은 질문 주신 소비 관점, 그 다음에 제가 또 금융시장에서 일하다 보니까 투자 관점에서 하나씩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통상적으로 경기 둔화하고 침체, 그러니까 경기 수축 국면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는 위험자산 회피, 주식 잘 안 하려고 하고요. 또 안전자산 선호 현상, 요즘에 또 뭉칫돈들이 예금으로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좀 1년 전과 참 많이 달라진 게 제 주위에도 이렇게 투자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세요. 작년만 하더라도 뭐 부동산, 비상장, 코인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결국에 금리가 올라가고 경기가 둔화가 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지출해야 되는 돈은 좀 많아지고요. 또 써야 될 돈은 좀 줄어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돈을 가지신 분들, 소비자분들의 지갑은 닫히게 되고 조금 더 보수적인 성향이 되게 될 텐데 먼저 투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뭐 워렌 버핏 아니면 스마트머니 이런 분들은요 둔화나 침체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돈을 움직입니다. 열심히 투자를 하시고 반면에 다수는 이 움직임과는 좀 반대로 갑니다. 좀 무서워지다 보니까 투자도 안 하게 되고 결국에는 시장에서 이탈하게 되는데 투자 수익률 관점에서 그렇게 좋다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이미 상반기 워렌 버핏께서는 많이 분할해서 매수를 하고 계시거든요. 좋은 기업이나 좋은 사업을 할인된 관점에서 좀 모아가 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소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 지표가 동행이라면은 투자는 좀 선행을 하게 돼 있고요. 소비는 약간 저는 후행을 한다라고. 소비는 약간 경기에 후행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경기가 있습니다. 많이 나빠지면 그 이후로 조금씩 소비를 더 줄이기 시작한다.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금리가 오르고
또 소비하고 이제 부동산에 영향을 끼치면,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니까 부동산 가격은 더 안 올라가게 되고요. 그렇죠. 또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자를 더 많이 내야 되니까 소비 여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저희는 통상 한 2분기 정도의 시차가 있다라고 시차 꽤 생각합니다. 있네요. 네, 꽤 네. 있습니다. 한국도 이제 작년 연말에 금리를 한번 올리고 이제 이자 비용이 좀 부담되게 시작하거든요. 그럼 요즘 가면은 사실 백화점 1층 가더라도 예전만 해도 오픈런이 있었는데 그렇죠. 뭐 샤넬이나 아니면 롤렉스 시계를 사겠다는 달리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도 저는 2분기 정도의 시차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월급 내에서 이자로 나가는 돈이 좀 커지게 되면은 저희가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은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심지어 지금처럼 금리가 계속해서 오를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은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기 때문에 소비 지출은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를 계약했으면 취소한다던가 아니면 비싼 명품이나 뭐 사치제에 대한 구매도 많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줄어들지만 반면에 요즘 유행하는 것들이 뭐 반값, 통큰, 할인 이런 키워드가 좀 소비 시장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마트의 그 치킨, 네, 그 가성비 치킨, 네. 당당 치킨법 이런 치킨들이 이제 최근에 나오고 있다는 게 이제 사실 저희 작년만 해도 그런 치킨 생각할 수 없었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다 알죠. 특히 투자하는 분들은 쌀 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다. 근데 지금 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면 된다. 네. 아주 간단한 논리인데 네. 이걸 실행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왜 쉽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 물론 용기의 부족도 있지만 더 떨어지지 않을까? 네. 뭐 이제 그런 생각들이 가능한 거죠. 뭐 하반기면 바로 좋아질 거다 이런 확신만 있다면 누구든 워렌 버핏처럼 지금 매입할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하반기에 어떻게 될까? 이 얘기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하반기 경제 전망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일단 뭐 방향성은 계속 경제가 수치가 좀 아래로 내려갈 것입니다. 다만 우리를 위협했던 그 공포감 혹은 높았던 그 우려의 파고는 분명히 낮아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물론 내년도 경제 성장률 눈높이가 낮아지고는 있지만 가장 이제 저희를 겁먹게 했던 물가는 서서히 그 뜨거운 온도를 좀 낮춰갈 것이다 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금리에 대한 불안이나 두려움도 어느 정도 좀 거치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돌이켜보면은 2020년 코로나19가 터지고 또 이러한 충격을 막기 위해서 유동성 확대가 나타났고 경기 성장을 또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미 유동성의 일부가 이 회수되는 과정에서는 경기 둔화는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포 국면은 저는 통과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경기 사이클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난히 짧습니다. 예전에 한 5년에서 7년이었다면 이번에 한 3년 반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이 기간이 압축되었기 때문에 침체에 대한 국면도 좀 아프긴 하지만 생각보다 좀 빠르게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한테 벌 받을 때 예. 앞 사람 손바닥 맞고 있으면 이제 너무 무섭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막상 한 대 맞고 나면 그런 불안은 없다. 그러니까 네. 사실은 손실 자체보다도 불확실성 어떻게 될까? 예. 이게 지금 불안과 공포라는 말씀 쓰셨는데 그 불안과 공포가 결국은 불확실성에서 오는 것이고 어쩌면 더 하강 국면을 맞더라도 그런 불확실성이 거치고 나면 진짜 내 한 대 맞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뭐 기저 효과도 있고 내년에는 조금 더 좋은 국면을 였지 않을까? 적어도 심리적으로요. 예,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네, 아주 짧은 시간이어서 아주 간단히 말씀을 주시긴 하셨지만 우리 하반기 국면 말씀 나눠봤고요. 저희 이제 관심사는 소비 트렌드가 어떻게 변하느냐 이제 하는 것인데 그 얘기는 다음 편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